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 예력대의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두산중공업이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들어왔는데 주가는 뭐 제자리 우행보 움직임들을 좀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경계 심리가 반영이 좀 된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들이랑 기관에서 약간 비중을 축소를 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축소시키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정리를 하는 것보다 완전히 100% 내가 100주를 갖고 있는데 100주를 다 정리하는 것보다 야금야금 줄여나가는 20주, 20주, 10주, 5주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약에 우리가 비중을 다 정리했는데 다 팔고 나니까 내가 파니까 올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상황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완전히 다 정리를 하는 것보다 조정을 받으면은 대응을 잡아야지라는 그 정도 감안을 해서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40주만 남겨놓고 가지고 있으면 한 20주 정리하고 10주 정리하고 10주 정리하면은 40주 남은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40주, 60주를 가지고 평균 단가를 매수를 하면은 평균 단가를 더 낮추기 위한 그걸 좀 계산을 하셔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갭을 메꾼다. 이 갭은 이제 안 메꿀 가능성들이 높을 것 같고요. 21선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 지지 구간들 이 추세적인 부분들을 지켜주느냐 보면서 첫 번째 지지 구간들이 21선이 되겠죠. 21선. 아마 좀 속도 차이긴 한데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느냐 아니면 서서히 떨어지느냐 서서히 떨어지느냐 이게 뭐 2만 천원 일단 지지 구간들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예상입니다.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21선 구간 그리고 61선도 돌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고기를 살짝 들어 올리려고 하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61선도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면 21선이면 61선. 그 다음에 2차 지지 구간들이 61선이 되겠죠. 추세적인 부분들이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면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면은 이 61선에 가까워졌을 때, 좀, 지금 살짝 매도를 살짝 했을 때 근데 시간적인 부분에서 효율이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도 큰 효율은 없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상정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제가 이전에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이런 것들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유럽의 발등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어요. 자, 존슨 이런 존슨 총리 푸틴 대통령이 서방에 러시아 가스 석유를 빠져들게 한 마약상 같다면서 거세게 비난을 했다. 어, 돈줄 끊어서 푸틴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게 뭐 유럽의 전반적인 영국뿐만 아니라 EU의 전반적인 그런 견해일 겁니다. 좀 이제 유럽은 한번 걱정하고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이 독도를 뺏으려고 역사 왜곡하고 막 이렇게 할 거다. 뭐 우리 경계해야 된다. 뭐 이건 좀 비유가 안 되는 것 같고, 비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히 비유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가스관을 연결해가지고 가스를 받고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 가스관을 러시아가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스를 끊는다? 그럼 우리가 러시아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유럽이 지금 딱 그런 꼴이에요. 지금 그런 꼴. 그러니까 에너지를 외국에다가 의존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상존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전력의 자국 국산화 이렇게 해서 의존도를 경쟁력을 높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다. 원전 친환경 비중 늘려야 한다. 프랑스랑 뭐 독일은 아니고 프랑스랑 한국이랑 지금 미국이랑 이런 식으로 좀 3파전을 해가지고 수주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또 이제 돈 들어오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죠. 러시아에 돈을 주는 것들을 뭐 원전을 지으면서 이제 들어오기만 수주를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인데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된다. 중국에 원유를 수출할 때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대금을 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우디는 세계가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에 벗어나야 된다. 러시아의 돈줄을 끊고 대안으로 풍력,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을 거론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됐었으면은 친환경 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게 됐었으면은 원전에 다시 친원전으로 다시 유턴하진 않았을 겁니다. 돌아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러시아의 가스, 원유 이런 부분에서 좀 의존도를 줄여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자, 후쿠시마 원전 해양에 방출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후쿠시마가 우리나라의 원전의 영린입니다. 영린. 차라리 뭐 후쿠시마가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해양으로 이 오염수를 방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산물 참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염수를 해상에 계속 이제 흘려 보낸다라고 하면은 경계심이 좀 높아져요. 원전에 대한 여론들이 좀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져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탈원전을 하게 된 계기가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후쿠시마가 이런 소식들이 하나하나 들려준다라고 하면은 큰 영향은 아니지만 좀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줄어들기는 한다. 자, 윤인수위에서 사라진 부동산 탈원전 전문가들 탈원전 정책들을 강도 높게 비관해서 전면 백지화한다. 아, 백지화하면서 이제 신고리 2, 3억이었나요? 이런 여기서 또 이제 어 어디였죠? 자, 뭐 없네요. 하여튼 원전을 다시 공사를 재개를 하기로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앞으로 원전에 대한 부분들 지원을 해주지 않겠나. 자, 근데 이것도 있죠. 한수원 사장이 탈원전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또 연임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윤 정권에서 탈원전의 정책 폐지를 하는 게 쉽지는 않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수원 이사회는 정 사장의 1년 연임을 의견하고 주총에서도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자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계산일 계산된 방안. 약간 이전에 소신 발언을 뭐 그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270m 메가와트급 국산화 가스터빈 1호기 제작을 완료를 했다. 세계 5번째 독자 개발이다. 이제 사용화가 되는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의 비중을 이 가스터빈이 메꿔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라고 했죠. 김포 열 병합 발전소의 공급대 2025년도까지 2년 안에 걸쳐 실증 운전을 거칠 예정이다. 발전용 대형 부탄 가스터빈 공급을 확대해 국부 유출을 방치를 통한 국익 창출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이바지하고 국내 가스터빈 산업 생태계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자, 그리고 수소법에 통과되는 소식들이 있는데 두산 피어셀이 수소 관련된 또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두산 피어셀도 가지고 있죠. 두산중공업이 두산 피어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다. 원자력을 수소로 만드는 것들이 수소법 국회 처리 급물살 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 그리고 SMR 이런 것들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을 통한 천정수소 생산 공급 기술들 이런 것도 시너지 이제 앞으로 원전을 수출할 때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 가지고 경쟁력을 좀 높일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니 이런 것들도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두산 피어셀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긍정적인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산 370소 SMR 시장 공략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거는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일단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일단 SMR 기술력이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세계 1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1위로 사용화되니까 넘어야 될 상황들은 좀 있긴 하지만 경쟁력은 그만큼 가지고 있다. 자, 미래를 보면은 두산이냐 두산 퓨어셀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수소법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의 뭐 원전으로 수소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두산중공업이 두산이란 두산중공업이냐 두산 퓨어셀이냐라고 했으면은 일단 저는 두산 퓨어셀 쪽으로 좀 마음이 좀 더 가긴 하는데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이면 모를까. 지금은 두산 퓨어셀이 기회가 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돼가지고 일단 두산중공업이다
이 두산중공업 여기 있으면 저는 두산중공업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투자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정리를 해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